송은재TV 시작합니다. 연말 연초에 가장 큰 관심은 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 처리가 언제 되느냐, 어떤 모양으로 되느냐이고,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3월 초에 열리게 될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쥐느냐 합니다. 거의 전쟁이 될 총선에 대비해서 누가 집권 여당을 지휘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경원과 원희룡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희룡 모두 아직 출마를 할 상황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나경원, 원희룡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을 바꿨습니다. 당원 100% 투표로 한다. 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나경원, 안철수 등입니다. 이번 룰 변경으로 인해서 유승민은 당선권에서 멀어지지 않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결선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1, 2위가 뽑히고 나면 이게 뒤집힐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대역전극이 펼쳐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윤심. 그 다음 많은 청년층들이 지난 1년 동안 당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28만 명이던 당원이 1년 6개월 만에 80만 명이 되었다. 이 청년들의 관심, 청년들의 지지가 어디로 쏠리느냐라는 것도 윤심 못지않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심으로서는 유승민과 안철수의 당선은 좀 피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동안 유승민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공동정부다, 또 대선 후보 단일화도 했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멀리 해왔습니다. 자신은 중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을 썼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행보는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승민과 안철수는 좀 배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유승민과 안철수가 지지율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다. 또 안철수와 유승민은 과거에 바른미래당이죠. 당을 같이 한 적도 있고 당을 깬 적도 있습니다.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층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연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유승민이 연대를 하든 연대를 하지 않든 안철수와 유승민의 당권은 막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친윤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친윤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주목을 받는 것이 김장연대입니다. 김기현과 장제원의 연대.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김기현의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오르지 않고 있다. 또 오를 가능성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장연대가 불가능해진다면, 그러니까 장제원이 아직도 김기현과 결혼하지는 않았다. 지금 데이트 중이다 이랬는데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이제 결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장제원이 다른 친윤 단일 후보를 찾아 나서야 한다. 친윤 단일 후보만 만들어낸다면 유승민과 맞대결을 벌이니까 유승민은 9% 수준에 불과했다. 친윤 단일 후보는 64%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의 판단은 달라질 것이다. 만약에 김기현으로, 지금으로서도 김기현이 어렵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나경원이 가장 지지율이 높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다음 원희룡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과 원희룡, 이 두 사람이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윤심에 달렸습니다. 나경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원희룡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의 협의,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출마를 할 수가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나경원의 강점은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경원의 약점은 그동안은 친윤과는, 윤석열 정부와는 약간 거리를 두어 왔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장점은 이번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었죠. 화물연대 파업을 제압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를 완전히 맞춘 아주 조화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원희룡 장관의 단점은 이제 개각을 해야 원희룡 장관이 당대표 출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원희룡 장관의 지지율이 그동안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당원들에 대해서나 또 전 국민에 대해서나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 지지율을 높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한동훈 장관을 투입하는 이야기도 뭐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2024년 총선까지를 내다보고 정치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도 남아있는 만큼 한동훈 장관의 투입은 정말 가능성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나경원, 원희룡 아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판을 보고 적정한 시점에 나경원을 투입할 것이냐, 원희룡을 투입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지금 기회는 열려 있고, 나경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화물연대를 비롯해서 노조개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출마를 하려면 개각이 있어야 합니다.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 1월에 개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육박해 가고 있다. 이 지지율 상승세를 그대로 업고 가기 위해서도 정부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 소폭이지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을 좀 교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대변인도 비어있고, 시민소통 비서관, 뉴미디어 비서관, 대외협력 비서관 등 공석인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바꾸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방향을 3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은 3대 개혁,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새로운 인물들 영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계기로 해서 원희룡 장관이 당으로 돌아온다면 자연스럽게 윤심이 쏠린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차기 당대표로서 부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의 당원들에 대한 신뢰, 지지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하면 나경원 전 의원을 친윤 단일 후보로 내게 된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을 주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지금 워낙 지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보다는 원희룡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결정을 하게 된다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각이 있어야 하고, 원희룡 장관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경원과 원희룡이 아직 아무도 출마 선언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장관으로 있고 또 한 사람은 저출산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부총리급이죠. 이런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들의 지금 마음은 뭐 굴뚝 같아도 출마 선언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당권 경쟁의 흐름은 나경원과 원희룡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윤심이 나경원을 선택하느냐 원희룡을 선택하느냐, 그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다음 달 말쯤 개각을 하고 난 다음에, 설 연휴를 전후해서 개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달 말쯤이면 나경원, 원희룡,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이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전당대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런 결정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승민, 안철수는 안 된다. 그 다음 김기현이 도저히 뜨지 않는다. 결국 나경원 아니면 원희룡 두 사람 가운데 윤심의 선택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